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걸쳐서 나오는 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학교에서는 이제 근해 공식도 쓰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오면은 이제 이때 근해 공식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될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특히 이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실근이 나온다든지 허근이 나온다든지 또는 중근이 나온다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를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어떤 그 포물선이겠죠. 곡선의 이야기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곡선으로 나오는 예를 드는 게 현수교를 예를 든다든지 또는 게이트웨이 아치는 물론 이제 곡선이라는 입장에서 게이트웨이 아치를 얘기한다면 센트루이스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뭐 축구공을 찼다든지 뭐 골프공을 쳤다든지 해가지고 공의 궤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대 최소 이야기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쭉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판별식은 무엇을 판별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수준에서 대학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단순히 뭐 서로 다른 실근, 허근, 중근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높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알콰리즘에 관련된 거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바이트 알 히크마라 그래갖고 지혜의 전당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학문 연구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정식의 2차 방정식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한번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판별식은 무엇을 판별하는 것은 공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즉 물리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공학교육을 받을 적에 공학교육은 크게 트랙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이겠죠. 공학적 시각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걔가 기계공학과가 됐던 전자공학과가 됐던 그거에 관계없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가르쳐요. 하나는 메커니컬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용수철을 가지고 하나의 그 개죠. 용수철개라고 부르겠습니다. 용수철개로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전기회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용수철개 시스템, 하나는 전기회로입니다. 요 두 가지 트랙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자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갔다. 그 학생은 전기회로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2학년 때부터 전기회로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이 두 가지 시스템은 동일한 겁니다. 같은 거예요. 다만 시각만 틀리다 뿐이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용수철개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용수철개라고 하는 것은 천장이 있고요. 이 천장에 지금
용수철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질량 Q를 매달고 여기는 저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판때기를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얘를 꿀통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꿀통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교육의 핵심은 스프링 컨스탄트, 누구를 매달았는지, 어떤 저항을 주었는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완전히 결판이 납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서 작용되는 것은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용수철계는 뉴턴의 제2법칙이고 전기회로는 키리호프의 제2법칙 또는 키리호프의 전압 강하 법칙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공대 입학을 하게 되면 과에 관계없이 이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뉴턴의 제2법칙을 쓴다는 얘기는 지금 움직이지 않죠. 고정돼 있죠. 그러면 이 축은 시간축입니다. 이 축은 시간축이에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리 개념이죠. 그렇죠? 거리 개념의 축이 이 축이에요. 보통 Y축이라고 하지요. 조심해야 될 게 아래쪽이 플러스이고 위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물리에서는요. 보통 아래는 중력 방향이기 때문에 아래를 플러스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아래로 내려간다.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 위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쓴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 전에 이 물체의 운동을 시간 t의 운동을 시간 t초 후에 어느 위치에 있었다. 그럼 yt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yt 값입니다.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진동하고 있는 거에 대한 함수값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 미분하는 것은 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거리에 관련된 걸 미분하면 속도,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는 거고 물론 이걸 한다면 이제 고급 수학에서는 가르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뉴턴의 제2법칙을 쓴다는 얘기는 지금 아래 방향으로 F=ma입니다. 질량에다가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럴 적에 이제 윗방으로 후계 법칙에 의해서 K 곱하기 늘어난 길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댐핑, 우리가 이제 댐핑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들어간 겁니다. 저항이 들어가 있죠. 자, 저항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목욕탕 가고 두 손을 가지고 물을 한번 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힘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건 윗방향입니다. 그래서 윗방향으로 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같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올게요. 그래서 my2' 플러스 cy' 플러스 ky 곧 0이라고 하는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거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되돌아볼 것입니다. 자, 이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복소 해석학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보통 한 학기 정도 복소 해석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요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누구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오일러입니다. 자, 오일러는 이게 자연 현상이죠. 이게 하나의 자연 현상일 뿐이에요. 이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함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다항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예요. y = x제곱 어쩌고저쩌고. 그럼 다항함수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은 이 주어진 현상을 복소지수함수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일러는 복소지수함수를 정의합니다. 2의 x 플러스 iy라고 하는 복소지수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건 오일러가 정의한 거예요.
정의입니다. 이건 정의예요. 그래서 보통 정의를 땡땡 이렇게 쓰죠. 얘를 2의 x에다가 바로 요게 중요하죠. 얘가 코사인 y 플러스 i 사인 y로 정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걸 왜 이렇게 정의했느냐면은 복소지수 함수의 정의는 실변수 지수 함수의 확장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y가 0이면 실변수 지수 함수죠. 0 집어넣어 보세요. 없어지고 1이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복소지수 함수는 실변수 지수 함수를 확장한 거고, 그다음에 복소 미분법을 썼을 때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 안 되죠. 그렇죠? 복소 미분법을 썼을 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즉 이 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현상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요? 자, 저 현상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다항함수는 아니다. 왜 이게 어떻게 다항함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움직이다 쓰잖아요. 이게 무슨 그런 다항함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다항함수가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일러에 의해서 얘는 복소지수함수로 접근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yt를 뭐로 접근해요?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2의 라미다라고 하는 문자를 썼고 라무다는 복소수입니다. 복소지수함수로 접근하고 이제 복소지수함수의 미분법을 쓰는데 똑같아요. 지수함수 미분법하고 그냥 라미다가 튀어나가는 겁니다. 두 번 하면 라미다 두 번 튀어나가죠. 그래서 m 라미다 제곱 나머지로 인수분해할 거예요. 2의 라미다 t는 0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 미분하니까는 c의 라미다 한 번만 튀어나오죠. 뭐 얘는 그냥 k죠. 그렇죠. 자, 얘는 0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나는 뭘 만나요? 라미다 제곱 C 라미다 플러스 K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초중고학생을 가르치실 때 방정식은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겠죠. 항상 2차 방정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죠. 그렇죠. 교과서에 딱 나옵니다. 자, 여기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렇죠. 여기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를 구하여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2차 방정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디스커션을 한다면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2차 방정식을 풀므로 해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이 자연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걸 해석하는데 도대체 판별식은 무슨 역할을 하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판별식을 보도록 하죠.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c제곱 마이너스 4mk입니다. 여러분, 얘가 0보다 작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해석해보죠. C가 상대적으로 작아야 됩니다. 근데 이 C가 누구예요? 댐핑 컨스탄트죠. 그렇죠? 얘가 저항이에요. 저항이 작으면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저항이 작다는 뜻입니다. 저항이 아주 작다 그런 뜻입니다. 저항이 작다. 음수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항이 작다 그런 뜻입니다. 저항이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산하고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저항이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이 저항이 작게 되면 이 진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용수철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내가 이 용수철을 잡아 당겼다가 탁 놨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이 작기 때문에 진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상대적으로 저항이 크죠? 저항이 큽니다. 저항이 크다? 자, 그럼 자연현상으로 가야 되죠.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이 추가 맨 처음 내렸다가 탁 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저항이 뭐라 그랬어요? 크니까 어떻게 돼요? 진동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동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거 다 풀지도 않고도 이 판별식을 통해서만 단순히 뭐예요? CMK만 가지고도 이 CMK가 주어지면은 이 용수철계에서 진동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그냥
판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판정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판정법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퀄 0일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요. 진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동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섭씨 영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섭씨 영도의 뜻이 뭐예요? 얼음이 녹는 것도 아니고 얼음이 얼어붙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가 이걸 그래프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좀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자, 질량 그 다음에 스프링 컨스탄트 이렇게 놓고 C는 그냥 일반적인 댐핑 컨스탄트로 놓겠습니다. 얘를 부를 적에 저항 상수라고 불러요. 저항을 뜻하니까 영어로 댐핑 컨스탄트입니다. 댐핑 상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판별식 D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판별식 D는 C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얘가 이제 판별식이에요. 이 판별식을 가지고 첫 번째 실근을 가질 때 여러분 실근 가지려면은 C가 3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첫 번째 이거 제가 표시를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잘 적혀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화면 보시기에 자, 첫 번째 C가 3.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지금 저항이 큽니다.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진동이 없어요. 진동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삼각함수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자, 보시죠. 자, C가 3입니다. 그럼 C가 3이라는 얘기는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라미다 제곱 플러스 3 라미다 플러스 1로 놓기로 했을 때 이퀄 0이잖아요. 아하, 그럼 라미다 값은 얼마예요? 실근을 가져서 2a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9에서 4를 빼면 5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죠.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또 다른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를 갖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미분 방정식 풀 적에 라미다 값을 구했다. 라미다 값 알았죠? 그래서 따라서 이거를 나타내는 솔루션 y는 어떻게 돼요? 물론 적당한 상수 C1에다가 2의 요 값입니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t 플러스 적당한 상수 C2의 엑스포넨셜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t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C1, C2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기 조건 줬었죠. 그렇죠? 초기 조건을 여기다 줄게요. 초기 조건을 준다면 내가 이것을 아까 용수 내렸죠. 처음에 1cm 내린 다음에 놓을 적에 그냥 가만히 놨습니다. 이렇게 살며시 놓은 거예요. 내렸다가 이걸 잡아내렸다가 그냥 살며시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싹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뜻입니다. 그러면 C1, C2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수함수 음수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면 저항이 커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C 값이 이렇게 크게 되면 판별식이 양수이기 때문에 저항이 커서 진동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세 가지 그래프를 저는 여기다 동시에 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려면은 이제 두 번째 식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허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허근 가지려면은 C 값을 뭐로 하면 허근 가질 수 있나요? C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딱이죠. 그렇죠? 2는 중근이에요. 그렇죠? 자, 허근을 갖는 경우 두 번째입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C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면 D 값이 얼마예요? 음수죠. 그렇죠? 그래서 허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순간에는 여러분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 자연현상에서 이 용수철계에서 용수철이 무슨 운동을 해요? 상하 진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런지 식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나온 대로 라미다 제곱 얼마예요? 플러스 C가 1이죠. 그냥 라미다 플러스 K 걸 1로 놓기로 했었죠.
자, 그럼 이때 근해 공식에서 라미다는 어떻게 되죠? 2a분의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죠? 2a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3이죠. 그렇죠. 3i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두 개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알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해는 어떻게 돼요? 원래 이 라메다 대신 두 개가 들어가니까는 적당한 C1에다가 물론 나중에 집어넣고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은 실수를 뜻하죠. 실변수 함수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예요. 에다가 C1에다가 요거 들어가면 코사인 2분의 루트 3t 플러스 사인 2분의 루트 3t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사인 물론 C1, C2 또 구할 수 있죠. 여기에 C1, C2는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거 C1, C2를 썼다 지울게요. Y 처음 이니셜 포지션은 아래로 1cm 가만히 놨죠. 그렇죠? 가만히 놨죠. 이거에 의해서 C1, C2를 구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 삼각함수라는 것은 영원히 진동을 해요. 근데 t 대신에 한 10 정도 집어넣어봐요. 2의 마이너스 100 집어넣을게요. 100 집어넣으면 50이래요. 여러분 2의 마이너스 50승 얼마예요? 이거 0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삼각함수는 영원히 진동을 한다. 그런데 지수함수가 어깨에 음수가 들어가면 점진적으로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진동을 하는 녀석을 원래는 영원히 진동을 하는데 점진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짠 와서 여기서 짠 해서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있었어요. 진동이 있던 거. 자, 이제 문제는 세 번째죠. 그렇죠? 세 번째가 뭐였나요? 여러분, 내가 영도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얼음이 녹는 것도 아니고 얼음이 어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C 값을 뭐로 택하면 돼요? 2로 택하면 중근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C가 2라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저 방정식에서 지금 라미다 제곱 플러스 2 라미다 플러스 1은 0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라미다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1의 제곱이 돼서 따라서 어쨌든 중근 라미다는 마이너스 1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y라고 하는 것은 y 어떤 솔루션이 있다면 얘는 실질적으로 C1 플러스에다가 t 값을 하나 더 준 것 또 역시 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t죠. 그렇죠? 마이너스 t죠. 그러니까 여기서 솔루션이 y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t 값을 집어넣는 것도 역시 또 솔루션이 돼요. 그건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미다 값이 뭐였어요? 아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죠. 얘가 솔루션이 되는 거죠. 물론 C1, C2는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거가 1로 나왔었고 살며시 났었죠. 이거에 의해서 들어가잖아요. 이거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흰색으로 그릴게요. 봐요. 잘 보십시오. 얘가 진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가 아니니까 진동이 있는 것처럼 가야 되고 얘보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럼 진동이 있는 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중간 정도에 이렇게 위치가 합니다. 이렇게 중간 정도의 위치.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다닐 적에 미분방정식을 배웠을 때 접한 거지만은 당시 미분방정식은 수학과나 수학교육과에서 제공했을 때는 이런 역학을 가지고 강의를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메케니컬 시스템이나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엔지니어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이거를 메케니컬한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뉴턴의 제2법칙밖에 제가 안 썼어요. 뭐 후계 법칙 그거밖에 안 했죠. 그렇게 되면은 판별식에서 우리는 다음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별하면 길근 혹은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이에요. 물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 수준에서는 한 번쯤 과연 판별식은 무엇을 판정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어진 자연현상에 있어서 진동이 존재하는지
또는 진동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단순히 요 개수 CMK라고 하는 개수만 알면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걸쳐서 식을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갖고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지 않아도 이 숫자만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이 시스템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역사적 배경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됐을까요? 그 역사적 배경 여행을 저하고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우마이야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마이야조는 이게 이제 그 도시로 말하면 다마스쿠스예요. 다마스쿠스입니다. 연도로 말하면 651년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슬람이 이제 조가 바뀌죠. 왕조가 바뀝니다. 그게 이제 아바스조죠. 아바스조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다마스쿠스에서 어디로 가냐면 바그다드로 옮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 그렇죠? 바그다드로 옮겨요. 그래서 그때가 750년. 자, 아바스조에서 굉장히 위대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때가 누구냐면은 칼리프가 알마문이에요.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알마문. 칼리프가 알마문. 연도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800 제가 알기로 832년에 이때쯤에 지혜의 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학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위대한 학자들이 이제 대거 몰려와서 연구를 하는 그런 겁니다. 이때 여기서 그 지혜의 전당, 마문이 만든 지혜의 전당, 바이트 알 히크마입니다. 바이트 알 히크마에서 활동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알콰리즘입니다. 알콰리즘이에요. 지혜의 전당에서 활동한 학자가 알콰리즘이고, 잘 쓸게요. 알콰리즘입니다. 알콰리즘이 지혜의 전당에서 대략 이때 활동할 때 알콰리즘의 나이가 50이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50이 좀 넘었을 때예요. 그래서 알콰리즘이가 지혜의 전당에서 활동할 때 이분이 2차 방정식을 완전히 끝냅니다.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양반을 우리는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 10년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 6학년에 디오판토스를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건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알콰리즘이가 이제 대수학의 아버지고 2차 방정식을 완전히 결판을 냅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은 드디어 이제 3차 방정식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을 뭐 완전 제곱 형식으로 바꿔서 한다, 뭐로 한다는 거, 그 누구 방법이에요? 이 알콰리즘이가 내놓은 방법이에요. 알콰리즘이가 내놓은 방법이에요. 그 책 이름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더 엘지브라 바이 모하마드 무사. 이걸 번역하면 무사의 아들 모하마드에 의해서 책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자기 책을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이 양반은 알콰리즘이는 이 책의 서문에서 분명히 자기가 쓴, 물론 이 책 안에 2차 방정식 풀이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방법은 이 양반이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일부는 그 이전에 바빌로니아나 이집트 정도에서 나온 것들도 이렇게 유전이 된 거지만은 어쨌든 2차 방정식을 1차까지 포함해서 6가지로 완전히 분류해 놓고 각각에 대한 풀이법을 다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이 양반이 나는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제가 천천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인자하고 자비로운 신의 이름으로 이 저술은 콰리즈미 출신 무사의 아들 무하메드에 의하여 쓰여졌다. 그다음에 중략 알 마문의 경로로, 그렇죠. 알 마문이 당시 칼리프입니다. 알 마문의 경로로 나는 이항과 연산에 의한 계산. 여러분 이항하는 게 방정식풀 쪽에 저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오죠. 이항에 관련된 연산에 관한 간명한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은 계산 가운데 사람들이 상속, 유산, 배분, 소송, 교역의 경우에 그리고 토지의 측량, 수로 파기, 기하적 계산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목적이 관련된 일에서 서로 상대하는 경우에 빈번히 요구되는 쉽고 가장 중요한 산술에 한정된 것이다 라고 자기가 이 책을 쓴 이유를 밝힙니다. 장소는 바이트 알 히크마예요. 거기서 이제 대수학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대수학책을 완성하고 이 책의 주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1, 2차 방정식을 6가지로 분류를 해갖고 완벽한 풀이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하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이야기는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3차 방정식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당연하죠. 3차 방정식으로 옮겨갑니다. 사실은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마이야조부터 쭉 출발을 해서 오늘 얘기가 지금 다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1683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1683년이 왜 중요하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빈을 공격하거든요. 그게 1683년입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빈을 공격하는 이때까지 우마이야조에서 이때까지를 이슬람 천년이라고 불러요. 즉 이 이슬람 천년 동안의 수학과학의 발전은 뭐 어마무시한 거죠. 그렇죠. 당장 우리는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은 이 사이에 존재하는데 3차 방정식의 주된 학자가 뭐냐면은 오마르 하얌입니다. 물론 오마르 하얌은 지금은 시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양반이 1044년에서 이 양반이 돌아가셨을 때가 아마 1123년일 거예요. 그래서 오마르 하얌에 의해서 이때가 뭐냐면은 이 양반은 1차, 2차, 3차 방정식을 전부 다 2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거에 대한 기하적 해법을 내놔요. 그러니까 해석적인 해법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근사값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학문은 17세기에 데카르트로 이어지는 겁니다. 데카르트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말하는 대수계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서 완성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제가 크게 이거잖아요. 도대체 판별식은 뭘 판별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학교육과나 수학과에서 이 미분 방정식을 배울 때 메케니컬한 시스템이나 일렉트리컬 시스템에 의해서 배우셨질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뉴턴의 제2법칙만 사용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판별하는가? 그렇죠? 자연현상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질근 허근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진동이 있다 없다를 CMK만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2차 방정식은 역사적 배경을 어떻게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적에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자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나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바이트 알 히크마입니다. 알 마문 시기에 지금 여기죠. 아바스 조입니다. 아바스 왕조라고 하지만 보통 아바스 조라고 하면 됩니다. 거기에 알 마문 칼리프가 지혜 전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일을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알 콰리즘이고 그 양반에 의해서 2차 방정식은 완전히 결판이 났고 그리고 점점 계속 연구가 시작이 돼서 1000년 정도가 돼야 되겠 1000년이 넘죠. 그렇죠? 1000년이 조금 지난 후에 오마르 하얌은 사마르칸트에서도 활동을 했고 이스파한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이스파한에서 활동한 지금은 이제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오마르 하얌에 의해서 3차 방정식의 모든 기하적 해법은 끝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은 17세기 데카르트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자로서 수학 교육자로서 일선 초중고 학교 또는 학원에서 활동하시면서 아마 방정식에 대한 것은 이 정도이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향후 강의하시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판정해서 오늘은 이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